네, 긴급 편성한 2023 선거제도 개혁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최근에 정가에서 굉장히 논쟁적이었던 사안이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맞냐, 줄이는 게 맞냐,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게 맞냐,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을 만나서 의원 정수 얘기 꺼내면 뭐부터 나와요? 욕부터 나오죠. 뭐요? 국회의원 욕부터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국회의원, 아예 확 줄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저런 국민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신 것인지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J 의원 되겠습니다. 누군지 한번 댓글 달아보세요. 국회의원은 100명 이상 줄이자. 한 200명 정도로 하자.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H시장. 저 남쪽에 있습니다. H시장은 미국 하원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80명이면 된다. 라는 혁신적인 발언들을 했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명이니까 그 비례해서 하원의원 수가 400 몇 명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인구에 적용해 보면 80명이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말이죠. 아예 200명, 80명으로 줄 거면 에이씨 아예 없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꼴도 보기 싫고 하는 일도 없고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일은 공무원이 하는데?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왜 아닌가 제가 궁금해서 사회 중학교 4학년 2학년 교과서를 한번 봤어요. 국회의 기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을 만들고 헌법 개정을 하고 조약을 체결하고 예산 따위를 짜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한다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알아. 하지만 제대로 일을 하질 않아. 제대로 일도 하지 않는데 누리는 건 많아. 결국 국회의원 꼴보기 싫다. 국회의원 수를 확 줄여버려라. 라는 말을, 그런 말을 홧김에하는 이유의 본질은 국회와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 막중한 것에 비해서 하는 거는 시시하고 시덥지 않고 누리는 거는 많다에 대한 불만인 거죠.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는 국민적 요구의 실체는 하는 일에 비해서 누리는 것이 많은 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라는 요구지 수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은 뭔가 하면요. 불체포 특권하고 면책 특권이에요. 면책 특권이 뭐예요? 국회에서 한 발언과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그 위법성을 묻지 않는 게 면책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막 거짓말 같은 것도 막 해놓고 뭐 아닌 말지 그래도 체포 안 돼요. 고소도 안 당하고 고발도 안 당해. 이게 면책특권,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불체포 특권, 회기 중에선 체포할 수 없는 거 그런 거 알죠? 그래서 방탄국회가 막 그런 거 열리잖아요. 특정한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서 막 뭐 의회를 연다든가 막 이런 일 하는 게 그런 거 있는 거죠. 그거 말고도 많은 특권이 있죠. 보좌관도 많고 비서관도 많고 기타 무슨 병원 특혜 뭐 어쩌고 해서 그다음 뭐 심지어 복사비 같은 것도 지원해줘요. 심지어 그런 거 다 빼고 그게 굉장히 많지만 일단 국회의원 한 명이 받는 연봉 이걸 세비라고 합니다. 연봉만 한번 따져봅시다. 1인당 연봉이 1년에 1억 5천이래. 많은지 적은지 잘 느낌이 안 오지만 뭐 일단 많죠. 1억 5천 버는 분들이 이거 보시는 분 누가 있겠어? 아무도 없지. 일단 많은데 비교를 하려면 좀 기준이 있어야 되냐. 기준은 뭔가 하면 그 나라의 평균 소득이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물론 평균도 좋은 수치는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벌면 평균으로 올라가거든. 그래도 뭐 비교를 하려면 평균이라는 수치가 제일 많이 쓰니까 평균으로 보자. 우리나라 국민 평균 소득의 4배다. 국제 기준은 어떨까? 다른 나라 궁금하죠? 다른 나라는 독일은 좀 많은데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도 3배밖에 안 되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정치 선진국은 1.5배에서 1.8배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일에 비하면 뭐 이 수준으로 낮춰도 되겠죠? 뭐 아니면 반땡 칠 수도 있고요. 어쨌건 국회의원 세비와 기타 특권을 줄이라. 이게 먼저 첫 번째 국민적 요구가 돼야 된다. 뭐 얘기하기 전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 줄인다 얘기하기 전에. 많이 공감하시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국회의원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술책이다. 니들 왜 이렇게 누리는 게 많아? 하는 일 없으면서. 그러니까 500원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줄여. 이런 말도 안 되게 엉뚱하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500원이다지.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특권 수호를 위한 몸부림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가 국회의원 정수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감이 되었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국회의원 정수로 들어가 봅시다. 이걸 전제로 하면서 사실은 특권 줄이기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기만 해도 국회의원 개인의 특권은 줄어들죠. 네. 전체 특권이 그대로라면. 네. 자, 어쨌건 이 우리의 주제 봅시다. 그럼 특권을 줄이는 것을 이제 공감했다고 보고 특권은 줄이고 국회의원 수는 그대로 두면 안 될까? 일단 줄이자는 것은 황당한 주장인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줄이는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굳이 뭐 늘릴 것까지는 뭐 있어? 특권만 줄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2022년 8월 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산병원 간호사가 응급실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근데 못 구했어요. 왜 못 구했냐? 응급실에 배정된 의사가 너무 부족해서 없었어요. 그러면 의사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응급실을 갖춘 이런 특급 병원에서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 특급 응급실 의사는 또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사 수를 늘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국민적 여론이 막 일었습니다. 그때 대의사협회에서 뭐라고 입장이 나왔냐? 의사 수를 늘리자는 것은 오답비라고 의사가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는데요. 19년 4월 22일에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증원하는 것에 열렬히 반대한 적이 있죠. 그랬더니 오히려 로스쿨 단체, 시험을 쳐야 되는 로스쿨 단체에서는 대한변협의 주장은 기득권의 밥그릇 지키기다. 이 밥그릇 지키기 앞에 대한변협, 대한의사협회 요 자리에 국회의원을 넣어도 똑같다. 즉 요거를 더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밥그릇 지키기다. 왜냐? 사실 상식적인 주장인데요. 이게 하나의 시장이죠. 변호사 공급이 있고 변호사 수요가 있고 의사 공급이 있고 의사 수요가 있는 하나의 시장이야. 국회의원도 국회라는 하나의 시장이 볼 때 국회의원의 공급이 있고 국회의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수요가 있어. 이 관계에서 볼 때 공급을 줄이면 시장 공급자의 힘이 커지고 공급을 늘리면 시장 수요자의 힘이 커지는 것은 시장의 상식이다. 국회의원이 한 80명밖에 없다고 보세요. 와, 그 한 명의 권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고만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국민 5천만 명이 80명한테 이루고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한 10,000명 된다고 보세요. 10,000명까지 늘리자는 거 아니지만 널린 게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국회의원이 껌값이 되는 거 보이세요? 이건 뭐 상식이야. 희소성이 곧 권력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줄여서 희소성을 유지하려는 어떻게 보면 밥그릇 지키기보다 더 강한 권력에 대한 집착이다. 유권자가 부르면 국회의원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지 국회의원이 튕기는 게 뭐 좋은 시스템이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수가 그래도 많아야 국회에서 들리지 않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특히 기존의 300명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루트가 더 열릴 수 있다.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전자에 어디서 딴 데서 한 얘기인데요. 주전자가 있어요. 주전자에 아주 흙탕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 주전자의 흙탕물을 맑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지. 버리고 새 물을 채우는 거지. 근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말하면 혁명이거든요. 다 버리고 채우는 거. 이건 당장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당장 길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사람도 지금 없잖아요. 저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버리고 새로 채울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주장은요, 요거를 끓이자는 주장하고 비슷해요. 요 물을 끓여서 졸였어. 그럼 어떻게 되죠? 더 똥물 되죠. 그럼 어떻게 해? 그나마 여기에다가 물을 더 부어. 그러면 희석이 돼서 좀 덜 호탁해지잖아. 덜 더러워지잖아. 이 덜 더러운 의원 중에 몇 명이라도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1명, 2명, 3명. 기후위기가 심하더니 기후위기를 대변할 의원이 1명도 없어. 그 사람이 1명이건 2명이건 3명이건 늘려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죠. 1명이라도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권이 늘어나지 않는 국회의원의 증오는 국회의원에게는 무조건 나쁘고 국민에게는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왔고요. 좀 더 여러 가지 반론들과 증거 자료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의 늘려야 되는 이유는 좀 더 국회의원을 좀 뭐랄까 불쌍히 여긴다 그럴까? 국회의원을 긍휼히 여긴다 그럴까? 국회의원도 사실은 바쁘다. 뭐가 바쁘냐? 1인당 법안 건수를 한번 20대 국회 기준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국회 1인당 검토 법안 건수 20대 국회 기준입니다. 한국은 1명의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검토한 법안 건수가 연간 80개, 통과 법안 건수가 29개입니다. 국회의원 1명이. 와, 그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굉장히 적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프랑스, 독일, 일본 의원은 참 한 해에 하늘 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런 나라들은 법안을 국회의원이 내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발의한다 그러죠. 발의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법적인 조문의 문제점들, 다른 법과의 충돌 지점들 이런 거 다 검토해서 실제로 법이 될 때까지 전부 책임지고 관할한대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한 해 동안 할 수 있는 게 1개, 2개인 게 너무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요, 그냥 발의만 하면 끝이야. 발의하면 틱 던지면 법제처에서 다 해주고요. 국회 사무처에서 다 해줘. 그러니까 사실상 책임은 지지 않고 괜히 검토해야 될 법안 수만 많은 거죠. 그러면 이건 누가 피해보는 거야? 국민이 피해보게 돼 있죠. 왜? 졸속의 법안. 법을 낸 국회의원도 잘 모르는 법안이 막 수도 없이 쏟아지고 졸속으로 통과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따라서 오히려 국회의원의 책임은 높이고 국회의원 수는 늘려서 법안의 실질적인 검토와 실속 있는 그런 구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좋은 법이 아닐까. 책임을 조금씩 늘려야겠죠? 한꺼번에 늘리면 아마 다 쓰러지겠죠? 조금씩 늘리고 대신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또 인거에 대한 책임성을 높게 하는 거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사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988년 이때가 국회의원 수가 299명이었어요. 몇 대? 13대. 역사적인 87년 6월 항쟁 직후에 생긴 88년 이른바 국회죠. 여소야대 국회라는 유명한 국회죠. 민정당이 아주 의석수가 적고 2, 3, 4당이 반이 넘는 그게 이 유명한 88년 국회인데요. 그리고 2022년이니까 몇 년이 흘렀어요? 34년이 흘렀습니다. 와, 그랬는데 국가에서는 36배가 늘었고 발의되는 법안 수도 아까 뭐 발의밖에 안 한다 했지만 어쨌건 발의되는 법안 수가 26배 증가했으니까 이때 국회의원에 비해서 이때 국회의원이 처리해야 될 업무량이 훨씬 늘었죠. 그런데 국회의원 수는 고작 1명이 늘었어요. 이것만 봐도 역사적으로 이게 뭔가 어색하다,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역사적으로도 검토가 이루어졌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역사적으로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상황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 논리 구조나 시장 구조 다 분석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장했더니 어떤 매체에서 제 주장에 대한 반론을 딱 쓰셨더라고요. 이 반론의 내용이 뭐였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도 적게 태어나는데 인구가 어차피 줄 건데 인구가 주는 상황에서 국회를 왜 늘리냐. 야, 정말 이런 거는 거의 뭐 비읍, 이응으로 시작하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거의 뭐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저출산. 그럼 대한민국 인구와 의원 정수 간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면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고 인구가 늘면 그에 따라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 왔느냐 볼게요. 이게 48년 재헌국회입니다. 200석으로 시작했고요. 그때 인구가 2천만이었어요.
자, 60년 이때가 이른바 4.19 혁명으로 해서 생긴 민의원 참여원 양원제도인데요. 의원 수가 늘었습니다. 인구가 는 것만치. 그렇죠? 그런데 63년은 인구가 200만 늘었는데 의석수는 줄었죠? 늘었다고 느는 게 없어요. 늘었다고 느는 게 없으면 왜 줄었다고 줄어야 되나? 예. 왜 줄었죠? 그렇죠. 6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이때 이제 민간이 양이었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의원 수를 줄인 거죠. 왜? 의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더 좋기 때문에. 예. 의원이 많으면 행정부를 견제할 의원도 많은 거야. 다뤄야 될 의원들도 많죠. 그 당시 행정부가 막 국회의원은 막 이렇게 막 다루기도 하고 막 협박도 하고 막 심지어 끌려가서 패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피곤하잖아. 다룰 수 있는 국회의원이 적은 게 좋으니까 확 줄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뜩뜩뜩뜩 늘었는데 요때는 300석 이후 인구가 늘고 여기서 보세요. 299석이 4,200만인데 700만 늘었지만 거의 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인구수와 국회의원 수 사이에는 직접적 비례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밌는 게 하나만 비교할 거예요. 재헌국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네. 재헌국회는 48년도에 200석으로 출발했다는 거 아마 대부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때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2천만이었대요. 그럼 지금이 5천만이니까 그 수만큼을 유지한다면 500석이 돼야 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미 원래 우리나라 국회가 성립할 때 인구 비례에서 한참 모자라. 그러니까 인구가 4천만으로 줄어도 재헌국회만큼 있으려면 400석이어야 되고 3천만으로 준 정도를 걱정하지 않는 이상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 수가 줄어야 될 이유나 그대로 유지될 이유는 전혀 없다. 아, 재헌국회가 200석이었구나. 2천만에 요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적인 상황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국제적 상황은 요겁니다. 민주주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모크래시 인덱스, 영국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부설 연구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가 있어요.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나라가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높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항상 민주주의 나라에다가 좀 결함 있는 민주주의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제일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나라 한번 볼게요. 예상했듯이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빼고는 전부 유럽이고 북유럽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이게 민주주의 지수 1위부터 9위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실제 국회의원 수를 한번 볼까요? 아, 국회의원 수 보기 전에 UN 행복순위를 보겠습니다. UN 행복순위가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는 없고요. 7위, 8위, 10위, 13위 다 있네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유엔의 행복순위하고 민주주의 지수가 상당히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죠. 어느 나라의 사람들이 행복한 거에는 물질적 기준도 있지만 이 정치, 사회적 기준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정치, 사회적 기준이 뭡니까? 내가 불만이 좀 적은 거지. 나의 불만, 나의 의사가 뭔가 정치 과정에 잘 반영되고 나의 정치 참여가 좀 더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나의 정치 사회적 불만이 뭔가 체제 속에 잘 이렇게 용해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불만이 쌓이는 거죠. 행복도 정치 사회적 요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나라들 인덱스 1위부터 9위까지의 나라들의 실제 인구 1인당 아니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몇 명이냐. 3만, 4만, 만, 많아봤자 8만 명이다. 인구 3만 명당, 인구 2만 명당, 많아봤자 인구 8명 명당 국회의원 1명 정도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는 몇 명당 1명이냐? 여기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17만 명당 1명. 아까 1위부터 8위가 여기에요. 네, 여기고요. 우리나라는 인구 17만 명당 1명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가요? 인구수가. 다시 말하자면 인구에 비해서 국회의원 수가 적은 거죠. 17만 명당 1명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 9만 명당 1명이면 지금보다 2배여야 됩니다. 600명 의회가 되는데 이해가시죠? 그럼 OECD 총 38개국인데 이거는 36개국 조사만 이루어졌는데요. OECD 3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몇 위다? 33위로 국회의원 수가 작다. 우리보다 국회의원 수가 적은 나라는 일본, 멕시코, 미국 3개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매우 적다. 근데 미국은 연방제 국가니까 비교할 바가 없고요. 연방제 국가에 미국은 비교하려면 주의회 의원도 다 더해서 계산해야 돼. 거긴 주가 하나의 나라거든요.
주가 영어로 뭐예요? 스테이트 아니에요. 스테이트. 스테이트가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국회의원 수가 적은 나라는 일본, 멕시코밖에 없어. 일본, 멕시코의 꼭 정치를 따라가야 돼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요구는 이런 선진국 수준까지 당장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OECD 평균까지는 가야 되는 게 아니냐. OECD 평균은 의원 1인당 몇 명? 10만 명이다. 의원 1인당 10만 명이라는 OECD 평균에 가려면 몇 명? 500명이나 돼야 된다. 참 신기하죠? 재헌국회 때의 비율하고 똑같죠. 200명, 2천만 명일 때 200명이었다면 5천만 명일 때 500명인 게 맞다는 게 우리 역사적 기준에서도 맞는데 국제적인 OECD 평균 기준에서도 일치한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네, 나라의 규모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나라도 대부분 8만 명, 9만 명, 7만 명 정도에 해당 의원 한 명입니다. 따라서 인구 비례로 보더라도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가 얘기만 더 할게요. 최신 반론입니다. 최신 반론.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반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과된 지 한 달이 안 됐어요. 독일은 국회의원 수를 100명이나 줄인다는데 국제적인 추세가 의원을 줄이는 추세인데 우리는 의원을 늘린단 말이야.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에서 이걸 보도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독일 하나가 줄이는 게 왜 국제적 추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이 국회의원을 100명을 줄였냐?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은 저기 먼 산에 보내보이고 이걸 교묘하게 팩트 위조를 한다랄까? 어떤 팩트 하나에 갖고 영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의 실체가 뭔가 한번 보면서 마지막 얘기해 볼게요. 최신 반론에 대한 공박입니다. 네, 독일의 국회의원 수는 말이죠. 네, 몇 명이냐? 이렇게 됩니다. 상원 69명, 상원보다 하원이 더 중요하죠. 하원이 598명이에요. 299명이 소선거구, 299명이 비례. 무슨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래 598석인데요. 지금 하원이 몇 석이냐? 736석이에요. 아니 무슨 598석인데 왜 736석이라는 거야? 요게 궁금하시면 제 김천희 TV 독일 2021년 선거 결과 이걸 보시면 되지만 볼 시간도 없으니 독일은 비례성을 갖추기 위해서 소선거구제가 비례성이 파괴되죠. 그래서 비례대표제 의원을 갖고 비례성을 맞춰서 비례가 맞을 때까지 계속 의원 정수를 늘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례성을 맞추다 보니까 의원 정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736석까지 늘어나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 그래서 늘어나는 거에 수를 제한한 거야. 그래서 630석까지만 늘리자. 그러니까 의원 정수를 100석을 줄인 게 아니라 초과 의석이 생기는 한계치를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736석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 늘려도 초과 의석을 630석까지만 늘리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100석이 준 건 많은데 의원 정수가 100석에 준 게 아니고 초과하는 의석의 수를 100석 줄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의원 정수는 보다 더 많은 초과 의석을 항상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한국에 한번 적용해 봤더니까 독일 인구에서 630석은 어느 정도의 크기에 해당하는가? 만약에 상원을 합친다면 어느 정도의 크기에 해당하는가? 이걸 한국에 적용했더니 한국의 의원에 적용한다면 630석 정도를 한국 인구 대비로 유지한다면 한국은 373석이 독일의 630석에 해당하는 의원 정수예요. 또한 상원 하원을 합쳐서 699석이 된다면 414석 정도가 돼야 699석의 독일의 가치와 가치가 같다. 그러니까 100석이 준 건 많은데 100석을 줄인 거를 적용해서 630석을 적용해도 우리나라에선 73석을 늘려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건 다 빼버리고 100석을 줄였대. 애초 우리나라보다 훨씬 의원이 많았던 것을 조금 줄인 걸 갖고 침소봉대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독일도 줄이니까 우리도 줄이자는 것은 전혀 가당치 않은 오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긴급한 오늘 저기 뉴스를 보니까 5,000명 여론조사 시작을 했더라고요. 시작한다고 말도 없이 시작을 해. 제가 여기 전문가고 항상 2024 정치개혁공동회에서 참여하고 오늘도 사무국회의야 하고 왔는데요. 몰랐어요. 오늘 낮에 회의를 했는데. 근데 벌써 여론조사 시작했다는 조사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국민한테는 전혀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요식행위로 하는 공론화와 요식행위로 하는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오늘 저녁입니다. 자, 좀 이따가 또
잠깐 쉬었다가 5회 찍도록 하겠습니다.